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파치 스파크에서 파티션 조절할 때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두 가지 함수죠. 리파티션이랑 코알레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떨 때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스파크는 파티션이라는 조각으로 데이터를 나눠가지고 병렬 처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티션 개수가 작업 성능을 좌우하게 되는데, 그 개수를 조절하는 두 가지 메소드가 리파티션과 코알레스입니다. 자, 파티션 개수가 아파치 스파크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별도의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하나의 데이터가 너무 많은 파티션으로 나뉘게 되면 아파치 스파크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오버헤드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파티션이 너무 적으면 병렬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파티션 크기가 들쭉날쭉하게 되면 큰 파티션 하나 때문에 전체 작업이 느려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파티션 개수를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파치 스파크로 데이터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이 파티션은 기본적으로 128MB로 쪼개어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티션의 수는 CPU 코어 수의 2배 내지 3배 정도로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일단 리파티션과 코알레스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리파티션 같은 경우는 파티션을 늘리고 줄일 때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알레스 같은 경우는 파티션 개수를 줄일 때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파티션이 8개였는데 이거를 4개로 줄인다든지 그럴 때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파티션 줄이는 과정은 리파티션 역시도 가능한데요. 그럼 왜 동일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왜 두 가지 메소드가 존재를 하냐라는 궁금증이 들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셔플 여부입니다. 리파티션 같은 경우는 셔플이라고 하는 과정이 항상 발생을 하게 되고요. 코알레스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리파티션으로 파티션 개수를 정하게 되면 각 파티션별로 동일한 용량만큼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코알레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차이들이 조금씩 있는 별도의 메소드인데, 이 메소드들을 밑에서 실습과 함께 어떨 때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좋은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전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파티션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 코알레스를 쓰면 되고요. 파티션을 늘려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리파티션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셀에서 샘플 데이터를 하나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셀을 실행해서 스파크 세션을 생성하고 밑에 로우가 100만 개짜리인 샘플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플 데이터는 총 100만 건이고요. 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3개의 컬럼이 있는 간단한 형상이고, 그룹 바이를 해보면 리전에 서울, 부산, 제주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값이 있는데 각각의 값은 70만, 20만, 10만 이렇게 불균등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서 실습할 때 제가 이렇게 파티션 사이즈라고 하는 커스텀 함수를 계속 사용하면서 실습을 할 건데, 이 함수는 뭐냐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오면 스파크 파티션 아이디라고 해서 각 데이터가 파티션 몇 번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가 각 파티션에 얼마만큼 분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파티션별 행 개수를 출력해서 분포가 고른지 아닌지 그러한 것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제 요구사항을 AI에게 던졌더니 AI가 생성해준 함수예요. 저도 되게 보기 편해서 이번 실습은 이 파티션 사이즈라고 하는 함수를 계속 사용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읽은 이 100만 개의 레코드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던져가지고 한번 결과물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나왔냐면 맨 처음에 기본으로 설정된 파티션 수가 4개였는데 그 4개에 지금 0부터 3번까지 해서 25만 개씩 굉장히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파티션별로 데이터가 가장 적게 들어간 것과 많이 들어간 것, 그것들의 배율 차이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4개의 파티션에 아주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코알레스 함수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스파크 펑션 아래에 있는 함수거든요. 이거는 셔플 없이 파티션을 줄이는 함수인데요. 기존 파티션을 단순히 합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개가 있는데 만약 이 4개를 2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25만 더하기 25만 그리고 25만 더하기 25만 이렇게 단순히 기존에 있는 파티션 개수를 합쳐가지고 사용자가 던져준 파티션 개수로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파티션별로 이렇게 불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4개의 파티션인데 이거를 2개로 합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코알레스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단순히 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파티션에 30개, 70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파티션 개수는 2개가 되었는데 각 파티션에 들어간 데이터의 양이 불균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4개의 파티션을 2개로 합치는 코알레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알레스는 해당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coalesce 해서 그 안에 만들고자 하는 파티션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넣은 다음에 아까 위에 있던 함수 써가지고 결과물을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코알레스 후 파티션 개수 2개라고 해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파티션 개수가 2개로 되었는데 위에 있던 25만 합쳐져서 50만이 되었고요. 또한 25만 2개가 합쳐져서 50만이 되어서 파티션이 2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연산은 위에 파티션 4개로 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아주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치더라도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알레스 실행한 다음에 실행 계획을 explain 함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찍어보게 되면 여기에 exchange라고 하는 셔플 관련된 실행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개의 파티션이 있었는데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합치기만 하기 때문에 노드들끼리 데이터 이동이 일어나는 셔플 연산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코알레스로 파티션을 늘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스 데이터 프레임에 코알레스를 10개로 설정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해당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파티션 개수 출력하는 함수를 적용을 해도 기존의 4개랑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10개로 늘어난 게 아니고 4개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코알레스로 파티션 개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파티션을 보도록 할게요. 리파티션은 데이터를 전체 셔플해서 n개 파티션에 고르게 나눠 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티션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줄이는 것도 모두 가능하지만 셔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4개였잖아요. 이 4개를 2개로 줄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코알레스였다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각 파티션끼리 더해가지고 2개를 맞추니까 전혀 셔플이 일어날 일이 없었는데 리파티션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다 섞습니다. 섞은 다음에 2개로 맞추는데 맞춰질 때 균등하게 맞춰진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각 파티션별로 데이터가 다르게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리파티션을 거치게 되면 각 파티션별로 데이터가 거의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분배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노드들 간의 데이터 이동이 발생하는 셔플이라고 하는 연산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sales df를 파티션이 4개였는데 리파티션으로 8개로 늘렸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함수 실행해서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explain도 찍어가지고 진짜 셔플이 일어나는지 확인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개로 분배하게 되면 12.5만 개씩 쭉 나뉘게 되겠죠. 보시다시피 굉장히 균등하게 분배가 되었고요. 단 리파티션이기 때문에 셔플이 나타나서 실행 계획에 보면 이렇게 exchange가 포함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알레스랑 리파티션 2개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파티션을 통해서 8개로 분배를 시켰어요. 그러면 8개의 파티션에 각 12.5만 개씩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이거를 코알레스로 3개로 합칠 때랑 리파티션으로 3개를 합칠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코알레스 같은 경우는 12.5만 8개를 3개가 되도록 단순히 합쳐요. 그래서 여기 파티션 0번은 2개가 합쳐졌고요. 파티션 1번이랑 2번은 3개가 합쳐져서 37.5만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개수는 3개로 맞았지만 각 파티션별로 데이터는 조금 불균형하게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셔플 연산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산 효율은 더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리파티션 같은 경우는 셔플을 한 다음에 완전히 균등하게 그 숫자에 맞게 쪼개기 때문에 파티션 0번, 1번, 2번에 거의 동일한 개수의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리파티션 안에는 인자를 하나 더 쓸 수가 있는데요. 개수 말고도 컬럼 이름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파티션을 쪼개게 돼요. 그래서 컬럼 안에 같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진 행이 같은 파티션에 모이도록 재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파티션 개수를 다르게 만드는 연산이지만 코알레스로는 할 수가 없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리파티션 4개로 하는데 리전을 기준으로 해서 4개로 쪼개어지도록 합니다. 앞에서 봤을 때 리전엔 어떤 데이터가 있었냐면
서울, 그리고 부산, 제주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가 있었죠. 일단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리전이라는 컬럼을 기반으로 해서 리파티션한 함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4개로 주었는데 리전 컬럼에 데이터 종류가 3개밖에 없어서 파티션 개수가 3개로 되었지만 리파티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불균형하게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왜냐면 리전 키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동일한 거는 동일한 파티션에 모일 수 있도록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리파티션은 이러한 기능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코알레스는 파티션 개수를 줄일 때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떨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냐면 아파치 스파크로 라이트 연산을 하게 되면 특정 디렉토리 아래에 파켓 파일로 쭉 저장이 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종종 보면 저장이 될 때 파켓 파일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그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해당 데이터 프레임이 여러 개의 파티션 개수로 쪼개어져 있으면 그 파티션 개수만큼의 파켓 파일 수가 생기면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의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 업로드해서 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디렉토리 안에 이렇게 파일 개수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런 경우에 코알레스로 파티션 개수를 하나로 줄여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 파일이 딱 하나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한 것이죠. 저도 예전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할 때 중간에 만들어진 테이블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른 클라우드에 올려서 임시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코알레스를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예를 들면 파티션 개수가 4개 혹은 8개 이런 식으로 쪼개어져 있는 상황에서 라이트를 쓰게 되면 이 숫자만큼의 파켓 파일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 코알레스 1이라고 하는 연산을 넣어가지고 파티션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바로 라이트를 하게 되면 하나의 파일로 떨어지는 것이죠. 자, 파일 개수를 세알려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주석으로 남겨놓기도 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거를 write 한 다음에 해당 경로에서 얼마만큼의 파일 개수가 있는지 세알려보는 그런 연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리파티션으로 저장을 하는 경우에는 파켓 파일이 해당 파티션 개수만큼 8개로 되어 있지만 코알레스로 줄여서 하게 되면 하나의 파켓 파일만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리파티션으로 하나로 줄여도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셔플 연산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로 그냥 다 모으는 경우라면 셔플이 되지 않는 코알레스로 모으는 것이 연산 효율에는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사진이 제가 오늘 다룬 개념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 문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코알레스를 보게 되면 파티션을 줄일 때 쓰는 연산이고요. 셔플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파티션 개수를 단순히 합침을 통해서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연산이 코알레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셔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리소스를 훨씬 덜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티션 개수를 늘릴 때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리파티션 같은 경우는 파티션 개수를 줄이거나 늘릴 때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이후에 각 파티션별로 굉장히 균등하게 데이터가 분배가 되지만 셔플이라고 하는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코알레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원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작업이다. 그래서 주로 파티션 개수를 늘릴 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코알레스와 리파티션 연산에 대한 비교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런 파티션 개수를 변화시키는 연산에 대한 내용은 실무적으로 사용할 때 뿐만 아니고 면접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저 역시도 데이터 엔지니어 면접 볼 때 받았던 질문이기도 하고 현재 있는 회사에 강사 직무로 지원할 때도 받았던 질문이에요. 코알레스와 리파티션. 그래서 파티션 개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산을 써야 되고 그 연산들의 특징은 뭐가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아파치 스파크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되겠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